제가 여러 가지 상가라든가 건물에 들어가서 주차장을 좀 살펴보면 예전에 만들어 둔 경차 자리 없어요. 경차가 없어. 거기에 인제 좀 큰 이제 준준형이 이렇게 비집고 막 내가 좀 자리도 없는데 여기 쪼끔 미안하지만 여기 좀 살짝 좀 들어가 볼게요." 제가 "아유 미안합니다. 아이고 이게 엉덩이가 히프가 끼네. 이거 어떡하지?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유튜브계 돛담배 가온파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차, 모닝에 대한 이야기에 앞서 경차에 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차라 하면 그렇습니다. 가볍다. 우리나라 경차 기준이 있거든요. 이 기준을 또 충족시킨 차만 경차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단 0.1mm라도 차이가 있다, 어긋난다 싶으면 가차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경차 혜택 다 그냥 물거품이에요. 하나도 혜택을 못 받는 거죠. 크게는 거의 경차인데 경차 혜택이 없어. 누가 삽니까? 가격도 경차가 그렇다고 해서 예전만큼 1,000만 원 이하의 저렴한 가격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요즘 경차 대부분 1,000만 원 이상이고요. 풀옵션 하면은 1,700만 원까지도 된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메리트가 없는데, 더욱더 경차 스스로를 옥죄는 경차의 아이러니, 바로 이 경차의 기준입니다. 자,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2008년도에 개정이 한번 되긴 했어요. 그 전에는 더 작았어. 너무너무 작아. 숨을 쉴 수가 없어. 도저히 그냥 어떻게 빠져나갈 수가 없어. 이건 그나마 이제 숨통을 조금 틔워준 건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경차 기준은요, 일단 1000cc 이하, 이 능력이 1000cc 이하이기 때문에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자동차가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요. 그리고 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뭐 cc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 크기가 상당히 조금 애매합니다. 아리까리해요. 자, 전장 3600, 이거는 유럽 기준을 아마 따온 것 같아요. 유럽에서는요, 전장이 3600mm 기준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A 세그먼트, 그 다음에 전폭이요 1600mm, 전고 2000mm. 자, 살펴보면요, 정말 특이한 건 전장, 짧죠. 짧아야지 경차야. 왜냐면 길면은 경차가 아니지. 그리고 이제 전폭, 폭이 좁아야 돼. 그래야 경차죠. 그죠? 근데 이제 전고 2m. 뭐지? 아니, 그럼 짧고 폭 좁고 높아. 빌딩이니? 뭐 빌딩이야? 나는 뭐 건물주야? 일단 이 전고가 참 웃긴 게, 이게요, 전고만 관대해. 하늘 높이 솟으라 이거지. 아파트처럼. 우리는 아파트 좋아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자동차도 아파트처럼 솟으라 이거야. 커브길을 돌 수가 없어. 뭐 조금 돌려고 하면 쓰러져. 뭐 조금 돌려고 하면 계속 픽픽 쓰러지는 거야. 오뚜기냐고. 아, 나 열받네. 갑자기 카레 먹고 싶네. 어찌됐든 이 전고는 이게 누구를 위한 전고인가요? 이제 제가 찾아보니까요, 이 전고는요, 무려 우리나라에서 좀 높다고 하는 자동차, 현대 스타렉스 있죠. 스타렉스가 1995mm입니다. 전고는 정말 말 그대로 넌센스죠. 넌센스. 자, 그럼 여기서 어떻게 바뀌어야 되겠느냐? 제가 봤을 땐 이거를 2008년도에 만든 이 기준을 대폭적으로 수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전혀 안 맞습니다. 유럽에서는 여기서 한 가지, 전장만 딱 그 수치에 들어가면 A 세그먼트 경차에 해당이 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뭐 이렇게 조금 더 까다롭잖아요. 여기서 제가 봤을 때는 사실상 우리나라 전장 3600mm도 안 맞아. 제가 봤을 땐 이거는 제 그냥 생각입니다. 딱 떨어지는 거 좋으니까 전장 4000mm, 딱 4m, 전폭 100mm만 좀 더 늘려줍시다 해서 1700mm. 전거는 뭐 대충 놔둡시다. 이거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조금 차를 좀 크게 나올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배기량도 솔직히 1000cc 이하도 좋지만, 아니 경차라고 조금 언덕길 같은데 좀 경쾌하게 좀 올라가면 안 됩니까? 경차라고 조금 너무 1000cc 이하로 가둬놓는 게, 나는 왜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아니 경차는 경쾌하게 좀 다니면 안 돼? 과속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 막 5명 4명씩 타면 막 언덕길 막 발발발발, 이게 진짜로 가고 싶어도 못 가. 사람 많이 타면 안 나가거든. 그랬을 경우에 이런 CC 부분에서도, 배기량 부분에서도 조금 여유를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배기량도 어차피 3기통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요즘에. 1300 깔끔하죠? 1400까지 좀 맞춰주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경차 시장에서 외국에 있는 정말로 이쁘고 경쟁력 있는 경차들 많거든요. 그런 경차들도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렇게 경쟁을 하고 사람들,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좀 말이 많은 게, 경차인데 저렇게 외제차 저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차값이 우리나라 뭐 지금의 경차랑 좀 많이
다를 것 같아요. 아마 거의 준준형급에 해당되는 가격을 가지고 있을 건데, 하지만 준준형급의 가격을 주고 나는 경차의 혜택을 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좀 개성 넘치게, 좀 이쁘고 아담하게, 하지만 성능은 괜찮게, 그런 분들을 위한 선택을 위한 그런 정책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로 여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자동차 취등록세 혜택, 그렇게 비싼 차 사는데 취등록세 완전히 면제되면 조금 다른 준준형급 자동차 사는 사람들이 조금 억울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그런 게 조금 개정이 돼서 마치 경차가 좀 더 선택의 폭이 늘어나는, 외국 경차에 해당되는 A 세그먼트 차량들도 많이 들어올 것 같은 느낌으로 이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혜택의 기준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비싼 경차들의 경우에는 그래도 경차니까 취등록세 4% 내고 조금 더 당당하게 타면서 나머지 경차 혜택 좀 소소하게 찾아가는 거,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경차를 많이 살 것 같아요. 세컨카로도 경차를 많이 살 것 같고, 사회 초년생들도 나만의 개성을 뿜뿜할 수 있는 그런 경차들 많잖아요. 또 아무래도 우리나라 사람들 외제차 좋아해요. 이런 A 세그먼트 외제차 경차 혜택 받는다, 엄청나게 팔립니다. 우리나라 경차 많이 팔리면 도로 사정도 조금, 주차난도 좀 해결되고. 근데 경차가 많이 팔리면은, 경차가 팔린다고 해서 꼭 주차난이 해결되고 교통난이 해결되는 건 아닐 텐데, 어찌됐든 간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지금은 사라진 소형 자동차 크기가 어떠냐면요, 프라이드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장이 4365mm, 전폭이 1720mm, 전고가 1455, 축거가 2570mm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찌됐든 오늘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유튜브계의 도전의 가온파되었습니다. 끝!